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모의투자대회 본선 3주차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각 조의 1, 2위 트레이더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훌륭한 트레이더 두 분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본선 대회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대회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준비해놓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 생기시면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11월 마지막 평일인 오늘도 해외의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이 세계 경제 둔화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그리고 독일 산업 침체 등이 심각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유럽연합이 재패니피케이션, 즉 일본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0%에 가까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낮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런 흐름을 유럽도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주요국들의 수출입 규모는 모두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올 3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또 수입은 0.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과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최근 몇 개월 동안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내용은 어제 속보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독일 베렌베르크 은행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만약 홍콩 상황이 악화해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조차 타결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평가였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뉴욕 증시에 적용받는 건 바로 오늘이 되겠죠. 하지만 이 홀거 슈미딩은 이 서명이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홍콩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별것 아닌 말다툼이 되길 바라면서 중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 자국 경제를 지키는 큰 그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따 시장 개장하면 자세하게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지방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국 경제에 현재 이상 징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보통 자신들이 맡겨놓은 자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다들 예금 인출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겠죠. 이러한 상황을 뱅크런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 뱅크런은 물론 또 중국에서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99.9%로 전년의 93.4%에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5%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인프라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경제 둔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무역 합의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과 줄다리기를 하며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술적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 무역 대표부가 전기모터, 그리고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 32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약 236조 4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었죠. 오늘 관세를 면제받은 제품들도 이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수입 업체들로부터 관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면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무역 합의 타결을 향해 순탄하게 갈 수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조 트레이더분들과 함께 배틀리그 본격적으로 시청해 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외신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떴습니다. 자, 미장은 휴장하지만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전일 내용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자, 트럼프가 홍콩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문제 자체가 미중 무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는 휴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미리 선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띄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은 홍콩법 발의 서명을 해도 1차 합의 자체는 안전하게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수의 의견 자체는 사실 모이는 게 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1차 합의에 대한 기대 평가는 증시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네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야, 발의 딱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떨어지든 간에 미 증시 자체가 매도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는 부분이 다소 평가 자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월요일 개장 이후에 과연 어떤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까?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조죠. 2조. 그렇죠.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 한 주 더 누적 포인트 자체가 남아있지만 거의 사실상 굉장히 확정적인 8강 진출에 대해서 확정적인 부분을 모시고 매매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세하게 나눈 시간 가질 텐데요. 미중 무역 트럼프에 대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1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물 시장 흐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상품별로 대체적으로 전부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8% 하락세입니다. 3,14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29% 하락세입니다. 8,43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64% 하락세입니다.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5% 약보합입니다. 1,4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1.1092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선물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미증시는 휴장했지만 이 홍콩 인권법 서명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또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이제 오늘은 미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오후 1시까지, 현지 시각 오후 1시까지만 개장을 하는데요. 조기 폐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오늘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틀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A조부터 2조까지 총 25명의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조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해외 선물은 단타입니다. 그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 마진입니다. 오일의 저항 칸이 돌아왔습니다. 오일칸입니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은 황금연못. 네, 오늘 함께할 2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배틀리그 2조 순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조 1위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47점 기록하고 있고요. 당일 수익 12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1점 차인데요. 46점으로 2위 달리고 있고요. 당일 수익 49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샘 트레이더가 28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조 1, 2위 정글 트레이더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 할 텐데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신 황금연못 트레이더부터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연못입니다. 한 몇 주 만에 제가 뵙는 네. 것 같은데요. 사실 부끄럽네요. 이거 이렇게 해신 우리 촬영했었을 때 모습을 여기 와서 보니까 늘상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되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또 대회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서 벌써 이제 우리 3주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네. 이 시간 동안을 열심히 알차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글 트레이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 회원님들, 그다음에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회원님들의 수익 지킴이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글 트레이더는 오늘 이제 해외 선물의 신 3에서 처음으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모신 이 두 분은 정말 막상막하고요. 정말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 2조에서 단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 모두 누적 스윙 리그에서 상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상황. 뭐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매매 트레이딩 자체를 보이시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황금연못님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시죠? 제가 없는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네, 너무 안 보면은 또 이제 네. 보고 싶고 이런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셔갖고 네. 그간 해외에도 갔다 오시고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셔갖고 이제 시청자들 못 만나게 됐는데 자, 매매 내역부터 먼저 확인하고 네. 네. 다소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적 수익 리그 3위 달리고 계시고요. 7,100만 원 수익금을 기록하고 계세요. 많이 벌었네요. 네. 사실 내용 자체를 좀 평가를 드리자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지 않게 이루어진 걸 좀 다소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번한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적인 그래프가 굉장히 눈에 띈다는 점. 네. 그리고 손실 자체가 한두 차례 일어나긴 했지만은 굉장히 사실 약해요. 수익을 네. 낼 때 확실하게 크게 내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사실. 네. 이제 약손실 대비 이제 손실에 대한 수익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딱 평가만 보게 된다면 손익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고.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상향 그래프 나오는데 지금 대회를 하면서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을 좀 잡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8개 종목인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걸 너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따진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돈의 눈이 어두우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익 때문에. 근데 저도 우리 뭐 회원들이 많이 이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정글님도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정말 우리 둘이는 무군장이더라고요. 같이 오래된 시장에서 꽤나 오래된 사람들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까부는 매매를 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역시나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구력이 있구나라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매매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쪽에다가 베팅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약간 되게 빨리 올라오시는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도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아마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약간의 어찌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겠냐. 모의 투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은 뭐 순위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여도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한 3주 동안 충분히 보여줄 건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모의투자 대회는 처음이시잖아요. 여태까지 실전만 그렇죠. 계속 하시다가. 근데 어떠세요? 기분이 정확하게? 그건 확실히 있어요. 약간 긴장감이 덜해. 긴장감이 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잃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다른 것도 막 할 때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모의 투자니까 돌아올 거야. 이런 약간 그런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이건 내가 돌아올 수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서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투로 우리 돌아가면 나 저만큼의 돈을 놓고 난 똑같이 해봐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이 그때도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밤에 깊기도 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이제 저도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항상 우리 전문가들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은 조금 이제 실제 돈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막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전에 정말 똑같이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모의 투자라서 오히려 조금 더 욕심을 더 많이 내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걸 보니까 그만큼 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욕심을 내면 아마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시장의 나이, 제 본 나이가 아니라 시장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한다면 뭔가 내가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 것 같고 우리 회원들이 왜 황금연못의 본 모습이 아닌 거라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 오랜 구력을 가지신 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또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글 트레이더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자, 또 다른 이제 어떤 무군장이죠. 이런 표현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정글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서울경제에는 이제 많이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매매를 사실 봤어요. 제가 몰래. 오늘 또 한 번 또 감탄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정글님 뭐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그렇죠. 정글님 한번 매매 내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실전 투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매매에 대한 모멘텀 기준을 측정하는 데는 의심할 필요성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 정글 트레이더님도 이제 매매 내역을 다소 확인하자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네. 꾸리면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수익 자체가 일정하게 분포가 네, 네.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래프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우상향적으로 일직선을 쭉 펴진 걸 보실 겁니다. 자, 일단은 손실이 이거를 하나도 한번 없어요,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네. 손실이 네네. 하루도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들하고 좀 매매를 꾸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매매의 접근성 자체를 좀 쉽지 않게 기다리는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 뭐 또 운이 좋게 뭐 꾸준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건 연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네. 역시나 묵은지들이 파워가 있다는 거를 예, 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실 이제 결과 자체가 2조 오늘 트레이더를 좀 다소 모시고 얘기를 나누지만은 이제 두 분 자체가 이제 상위 5손가락 안에 네, 포함이 네. 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제 초반에 굉장히 어떻게 조금씩 수익을 내다 보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점수가 누적이 쌓이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과치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카톡방에 대한 내용 자체로 어떻게 보면 더 긴 얘기를 펼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 오픈 카톡방 참여하시면서 좀 더 물어보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담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미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네, 네. 먼저 얘기를 나눠야겠죠. 네. 사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야, 이렇게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는 분들이 앞으로 향후 미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자, 황금 연모님께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법 트럼프 관련해서 서명이 이루어진 상황 내에서 미증시 자체 월요일 개장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한번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장은 열리죠? 네. 네네.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장이 폭락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은 물건이 얼만큼 팔렸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뒷받침을 한다. 제가 저는 이제 늘상 방송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장이 폭락을 바라지 마라. 물론 우리가 항생이 오늘 원웨이 급락, 우리 국내 선물도 급락이지만 사실 국내 시장은 3조 9천억을 팔았다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는 동결이야. 외국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금리로 돈이 가지 않죠. 금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등한 선에 있으면은 사실 우리 돈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금리 결정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하락이다 이런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물이 펄펄 끓는 건 아닌데 조금 과열을 시키려면은 얼음을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차가워지진 않죠. 그냥 조금 미지근해서 또 끓이면 또 빨리 끓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이 일봉상에서는 어떤 하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트레이딩을 하는 이 기준에서는 분봉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의 기운은 있지만 이걸 저는 아직 하락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땡스기빙 대위를 앞두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는 거는 이제 수년간의 트레이딩에서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급락에 대한 부분 평가보다는 다소 좀 쉬어가는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정글 트레이더님께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네네. 부분이 있는데 미증시에 대한 부분 평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월요일부터 이 부분 자세하게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모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요. 네. 제가 보는 뷰는
땡스 기빙 데이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27일 정도 소비가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3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재가 27일 동안 얼마가 팔릴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올 트럼프의 요번에 어떤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은 시진핑한테 다시 한 번의 경고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또 관세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1차 무역 협상이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둘 다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황금연모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아시지만은 정글 트레이더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은둔 생활을 하시는 많이 드러내지 제야의 않는 고수시군요. 제야에 계시는 분인데 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하고 접하게 됐는데 네네. 자, 그럼 혹시 미증시 관련해서 혹시 포지션 전략 하나가 있을까요? 저는 나스닥을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월요일부터는 8,225포인트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홍콩 항생장이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아마 월요일부터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매수에 좀 물린 회원님들이 있다면은 네. 리픽싱을 해서 하나 정도에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밑에 지표를 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애매한데 네네. 자, 밑에 지표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합성형 네네. 지표인가요? 이거는 지금 보조지표고요. 네. 이게 MACD를 이용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전략을 짤 때 네. 뭐 어떤 보조지표 부분을 빨리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크레머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조지표와 같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한다면 스윙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다 스윙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틱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이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데이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틱 차트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변동성에 따라 신호를 따라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신다면 하루 평균 수익은 꾸준히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네네. 그냥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어떻게 보면 모의투자 대회 여태까지 2주 이제 정확하게 2주 이상에 대한 시간 자체가 있었는데 이 지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충분히 상관이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서 네, 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적 수익을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 난 부분도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보면서 매매를 했던 뭐 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기법과 강의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전부 공개는 이제 생방 중에 좀 다소 힘들 거란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3주차 동안 이제 5,600에 대한 네. 수익 자체 비결이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글님 카카오톡 해외 선물의 CN3 5분 카톡방에 참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연모님과 또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모님 트레이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주간 트레이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지금 누적 3위잖아요. 그렇죠. 잘했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도 네, 스스로 참 잘했구나.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저 자신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좌가 변동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벌써 이제 우리 속된 표현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해설위원님이 정글님한테도 질문하셨듯이 사실 제가 아이고 세상에 잘하구나. 근데 제가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방송이 이렇게 있어서 네. 사실 7시부터 8시까지
유튜브라든가 우리 이제 방송 제가 하는 방송에다가 삼선 전환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왔거든요. 낮에부터 왜 국선이 빠져야 되고 항생이 왜 빠지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이걸 왜 빠지는지 이 삼선 전환도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나스닥 같은 거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봉을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괜찮다는 거야. 그죠?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아직 괜찮다는 것은 고점을 계속 벗겨냈기 때문인 거고 다만 우리들이 일봉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진 않잖아요. 분차트로 갔었을 때 분차트의 추세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벽돌이 이제 벽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벽돌이라는 것은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의 이 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벽돌을 3개를 이탈하면은 무조건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이 가격 자체가. 그럼 이 이탈했던 가격이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8,436포인트대를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이제 벽돌이 음전환이 되는 거죠. 음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넘지 않는다면 계속 이 벽돌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벽돌을 뚫을 정도의 3개의 벽돌을 뚫을 정도의 힘이 에너지가 생겨버리면 다시 나스닥에 어떤 매수 힘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추세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과연 내가 상승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현재 흐름에 당장 나스닥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그 과열을 시키는 그런 구간을 설명한 것처럼 조금 얼음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제가 거래를 했었던 종목군들은 뭐 골드도 해보고 제가 이제 국채라든가 N을 많이 거래를 했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을 어제 그저께인가요? 오일을 이제 하면서 좀 조정이 다 필요하구나, 다 과열권이구나라고 했던 것들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 해드렸는데 뭐 저는 물론 우리 정글님도 자기 차트가 있듯이 저도 있죠. 신호가 가장 지금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트가 없으면 절대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그게 이제 원칙을 세워가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내용 중에 삼성 전환도라는 내용, 삼선 전환도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삼성 전환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좀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삼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벽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삼선 전환도는 예전에 주식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내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파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안 써요. 과거에 뭐 PNF 차트라든가 삼선 전환도인가 이런 거는 닷컴 열풍일 때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시장의 지표는 절대 없어지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보통 한동안은 일목균형표가 있었듯이 지금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추세와 추세를 연결하고 또는 추세의 전환점을 살펴보는 데 가장 필요한 건데 시청자들한테 어떤 용어를 깊이 해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일봉으로 받느냐 또는 분봉으로 받느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봉으로 받느냐에 있어서 삼선 전환도는 예를 들어 빨간 벽돌이 3개가 나란히 쌓였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3개를 돌파하면은 반대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를 돌파하면 확인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가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스닥을 보시면 사실 나스닥이 여기 8,200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안에 왜 진폭이 없겠습니까? 진폭이 있지만 큰 틀, 어떻게 보면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세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나스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핫한 종목이 골드잖아요. 골드가 더 빠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상태 빠졌었을 때 그죠? 그런 흐름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 골드가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하락보다는 뭔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네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말씀 중 죄송합니다. 이 삼선 전환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사소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신고가, 신저가를 갱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 사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설명하기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삼선 전환도에 대한 내용을 더 듣고 싶다면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황금연못님께 직접 질문을 주시면 자세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미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쉬어갔던 미 본장, 오늘은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3% 하락세입니다. 3,14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3% 하락세입니다. 8,4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1.88% 하락세입니다. 5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7% 강보합입니다. 1,46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1.109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는 건지 지금 미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이런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사실 오늘 당일에 대한 거래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듭니다. 사실 네. 오버에 대한 긴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은 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채널 구조상 이제 상방의 위치값이 좀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소 평가를 드리며 네. 사실 위치값 상으로는 이제 8천 라인까지 다소 떨어져도 이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만 연출되는 것뿐이지 큰 하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기준이에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슈 자체가 사실상 10월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한 차례 장이 형성될 것이며 오늘 이제 두 트레이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짧게 평가를 나눴지만은 네. 하락이 나오더라도 야 이게 급락이 아니라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리는구나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고지 드리고 싶으면 오늘 당일은 거래가 굉장히 짧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증시 개장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네, 미국 선물 시장이 오일과 가스를 포함해 전부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물 시장 역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21% 하락한 28,000선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26% 하락한 8,600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1% 하락한 3,1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급락은 아니고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속보를 살펴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오늘이 내일을 포함하면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또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차익 실현을 이루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내용도 보여지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우리 시장 포함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전부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내수 경제 상황도 뱅크런이나 기업 부채 중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곧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돼서 소비자들이 20억 달러 이상 하루에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수입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현재 판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역 전쟁이 소비자들의 구매욕까지는 굴복시키지 못한 것 같은데요. 곧 산타랠리도 다가오는데 이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미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뭐 급락 상황은 아니고 약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아까 미 증시 지수 선물에 관한 전략을 좀 주셨는데, 조정은 있지만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좀 약간 눌림시에 매수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건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금윤모 트레이더부터 이 전략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정은 필요한데 사실 매수가 네.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는 이제 휴장이었고 네. 오늘은 뭐 반장이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전산장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이제 마감될 때 보면은 아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될 시점대에서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호가가 쌓이는 게 아니라 네. 순간의 어떤 움직임으로 뭐 그때 봉 길이라든가 이런 게 클 수 있어서 너무 그 시간까지 거래를 하시는 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월봉이 지금 하락하지 않아요. 오늘 이틀 하락했다 해서 월봉도 양봉이고 다 주봉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네.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거를 싫다는 얘기죠. 우리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불확실한 거를 지금 싫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려 하락을 하고 월요일 날 돌아가서 다시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고 소비도 좋아졌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또 조기 배장하는 날이고요. 또 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의견이신데 자, 정글 트레이더님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장은 네. 예, 나스닥이나 S&P, 뭐 항생 같은 지수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는 네. 예, 오일이나 골드를 진입을 하시면서 예, 짧게 끊어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게 네.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다소 추세 자체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개장 후에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이후 이제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네, 보이는데 이제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기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글 트레이더님은 유가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유가에 대한 관점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은지.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8.50부터는 계속 매도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뭐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뭐 오펙 그다음에 비회원국 그다음에 그 비회원국의 러시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58.50이라는 좀 위치값 자체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때부터 기준점에 대한 매도를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12월 2일 날인가요? 요번에 감산 협상을 다시 네. 진행을 하죠. 근데 그 감산이 6월 달까지 6개월 정도 연장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 나오는 감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오일이 좀 급속히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지금 오펙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소 정리하자면은 네. 일단 일정과 같은 오펙에 대한 감산 반영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평가 외신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셰일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역전이 2020년부터 일어나면서 좀 거시적이지만 네네. 유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아시는 분이 네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제 미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다소 내려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한번 있으신지. 제가 좀 이렇게 길게 글로벌 증시를 본다면 미국이 2014년도부터 원유를 수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오펙 그다음에 비회원국 이런 부분이 계속 꾸준히 나왔고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세일가스, 세일오일 그리고 이 세일가스와 세일오일은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이 조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그 원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말하면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도는 하겠지만 오펙이나 러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펙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다만 12월에 대한 감산 계획 자체는 다소 실망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유리한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께 한 차례 또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좀 이제 한 번씩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부분 말고 사실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점을 본다면은 이번 대회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엔화하고 혹시나가 역시나 이제 국채. 말을 안 할 수 네. 없죠. 그렇죠. 지금 이제 소문으로는 이제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황금연못님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미 국채 안전자산과 엔화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이 뽁뽁이를 많이 날리시고 사실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사실 국채를 거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무겁다. 얘는 경제 지표에 가장 메리트가 있다. 지표가 나올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저는 사실 틈새 공략을 좀 많이 해서 국채를 수익을 조금 많이 낸 편이에요. 그런데 그 국채가 급반등을 한다거나 이러려면 지수가 정말 급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수의 급락이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오일 같은 경우 그냥 큰 박스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고점이 조금 낮아져요. 그러니까 얘의 사이클은 1년씩 사이클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그 금리도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본다면 국채가 현재 그렇게 급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금 이 그래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관상 보듯이 보세요. 이렇게 긴 시간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막 급브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금리가 서서히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이거랑도 또 맞물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 시에는 국채는 반대의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수익이 큰데 최근에는 뭐 일봉보다도 분차트를 본다면 뜻하지 않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하락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특이점이 왜 우리 아마 또 같은 것 같아요. 지수가 폭락을 할 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다만 아직은 더 하락할 거야다라는 것은 지금 골드도 빠지고 국채도 빠지고 오일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서 무조건 얘가 하락하니까 나스닥은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도 압력이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현재 국채 같은 경우는 또 짧은 사이클의 매수 사이클을 약간 조금 벗어나서 다시 매도 사이클로 들어오는 그런 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일전부터 제가 궁금하던 내용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사적이지만 오늘 이제 생방을 통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지 이 부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별명이 과거의 국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국채는 가장 시장에서 큰 자금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일, 나스닥, 뭐 S&P도 큰 자금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만큼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저도 그에 맞춰서 이제 저는 시장의 큰 틀을 보기 위해서 항상 채권을 하는데 엔을 해보고 국채를 해봤었을 때 또 유로를 해봤었을 때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그리고 이제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월물이 바뀌어요 지금 3월물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래를 했었던 것은 시장의 돈들이 어느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시장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도 저는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좀 큰가요?
아닙니다. 접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니 여러분들 이제 카톡방에서 국채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걸 대답하겠다. 황금연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글 트레이더님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하게 이제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 사실 정글 트레이더님의 무방을 보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무방에 대한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은 꾸준히 있고요. 12월 달부터는 무료 방송, 그다음에 유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오시면 기법 교육부터 해서 알고리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추세에 관련돼 갖고 지금 오늘 차트가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합성지표 MACD에 대한 보는 관점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약간이나마 재료를 던져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제 차트 같은 경우는 MACD 플러스 볼린저 밴더를 섞어놓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차트고요. 그 다음에 MACD 같은 경우는 어떤 박스장에서 매매를 원활하게 단타로서 진행할 수 있는 스캘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네. 이제 생방 관계상 사실 여러분들께 모든 거를 좀 접해드리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정글 트레이더님은 여태까지 손실 없이 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자, 네. 어떻게 저렇게 트레이딩을 했을까 하시는 분은 카톡방 참여하셔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짧게 한번 두 분께 간략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연모님. 라이벌 25인 중에 라이벌 한 명 뽑는다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라이벌을 안 가졌었는데요. 네. 저는 선재님을 왜냐하면 선재님이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쭉 활동을 해서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재님을 라이벌로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좀 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8강에 대한 그거를 뽑는데 이제 추첨을 뽑는데 선재님과 맞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8강부터.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저희는 생방 중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이거를. 네. 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황금연모님의 라이벌은 선재님이구나. 자,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세 분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에 꼭 입장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